안녕하세요 주위 여러분, 잼잼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대표 면 요리하면 어떤 요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라멘이나 우동, 그리고 이 요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소바. 소바는 일본식으로 조리된 메미국수로 조리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리가 있지만 크게 차갑게 먹는 자루소바, 따뜻하게 먹는 카게소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메미국수는 일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미국수의 원조는 일본이 아닌 우리 한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부탁드려요. 소바는 일본어로 메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메밀은 과거 가난에 굶주리던 일본 농민의 비상식량이었지만 어느새 일본의 국민 음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일본 대표 음식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소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일본에서 메밀을 먹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소박하기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일본의 메밀 요리는 면이라기보다 100% 메밀가루로 만들어진 반죽 덩어리를 수제비 형태로 떠서 먹거나 메밀떡으로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현대의 소바와는 거리가 먼 형태였죠. 사실 100% 메밀가루로만 면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메밀로만 면을 뽑으면 글루텐이 0%라 삶으면 금방 불고 먹을 땐 뚝뚝 끊어져 젓가락이 아니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하는 퍼석퍼석한 면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쫄깃탱탱한 100% 메밀면은 현대의 식품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결과물이죠. 당연히 그 시대에는 이런 식품공학 기술이 없었습니다. 물론 현대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밀가루 등 연결제를 첨가하면 면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당시 일본에는 마땅한 재료가 없어 면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본이 소바를 면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17세기 조선에서 건너온 승려 원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가 도달지에 머무르면서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섞어 면을 뽑는 방식을 전수해주면서 일본의 소바라는 면 요리가 보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일본 분들은 이건 또 한국의 일반적인 헛소리야 하면서 화를 내시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1958년 모토야마 데키슈가 쓴 음식 사전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도시대 초엽의 조선의 승원진이 남도 동대사의 건너와 연결제로 밀가루를 메밀가루로 섞는 니아치를 전수하면서 비로소 일본의 메밀국수가 보급되었다. 지금까지도 원진 스님이 일본에 전한 비율인 2대 8이 일본 현지에서도 황금 비율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보다 이전에 메밀국수를 만들어 먹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밀국수 비법을 전하게 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메밀국수를 먹게 된 것일까요? 우리 선조들에게 메밀면은 그냥 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흔히 먹는 국수면이었다고 합니다. 1450년대 저술된 상가요록을 보면 다양한 메밀국수 요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지역을 가리지 않는 조선 대표 음식이었죠. 한국에는 지금도 메밀국수에서 파생된 다양한 요리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이 냉면과 막국수. 지금 냉면은 메밀국수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많이 멀지만 과거의 냉면이라고 하면 겨울에 먹는 메밀국수였습니다. 늦가을에 수확해서 만든 메밀가루에 전분을 넣어 수면을 만든 뒤 시원한 국물을 부어서 먹는 게 냉면이었죠. 이렇게 냉면은 겨울 음식이었지만 일제시대 얼음 보관 기술을 발달하며 냉면을 여름에 먹게 되면서 냉면면이 지금처럼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메밀이 나지 않다 보니 면에 고구마나 감자 전분이 섞이면서 어느새 메밀냉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먹는 시원한 메밀국수가 과거 선조들이 냉면이라고 불렀던 요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메밀 요리 막국수는 그냥 메밀국수입니다. 재료도 같고 맛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메밀면으로 만드는 국수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막 삶아서 만드는 국수라고 해서 막국수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썰과 메밀국수로 만든 면의 식감이 너무나 거칠어 막국수라고 지어졌다는 등 막국수라는 명칭에 대한 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막국수의 면이 메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막국수에 찰기를 더하기 위해 전분이나 밀가루가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100% 메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메밀면 요리를 즐겨 먹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주로 먹고 있는 메밀 요리는 우리 선조들이 먹던 전통 방식이 아닌 일본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과거 전수받은 메밀국수를 철저히 현지화해 일본의 국민 음식, 세계에 알려진 대표식으로 자리 잡아갈 때 한국도 일본의 소바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보급하다 보니 한국인들도 메밀하면 소바, 소바하면 일본 음식으로 기억하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우리의 메밀국수에 대해서는 연구라든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며 우리 것을 많은 일은 다 또 있겠죠. 광복 이후 미국의 원조로 들여온 대량의 밀가루가 조선의 국민국수 재료 메밀가루를 대체하면서 어느샌가 한국인들에게도 국수하면 메밀면이 아닌 하얀 밀가루면이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이 우리에게도 잊혀져 버렸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지만 우리나라조차 일본 음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음식들이 더 있었습니다. 소바보다 더 유명한 일식들, 우동과 명란젓. 두 음식 모두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국민 음식이자 세계에도 일식으로 잘 알려진 요리들이죠. 그러나 이 두 음식 역시 뿌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동은 한국인들도 잊고 있던 역사를 일본에서 먼저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우동 역사는 일본 승려 쿠가이가 당나라에서 들여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일본의 유명한 제명기 기업인 사누키 명가의 회장님이 우동의 원형은 한국의 칼국수라고 밝히며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는 현재 일본이 믿고 있는 국화의 우동 역사보다 무로마치 시대에 일본에 파견된 조선 외교 사절단에 의해 원조가 전해졌다는 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화이가 활약한 시대에는 일본 우동의 필수 재료 소금과 소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서민들의 식문화도 쌀 중심의 나다를 그대로 먹었으니 우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선에서 외교 사절단이 파견된 시기에는 일본의 맷돌이 보급되고 소금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기였으니 이때야말로 우동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음식, 명란젓. 명란젓은 과거 한국의 아픈 역사 속에 탄생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새 일본은 전 세계 90%의 명란젓을 소비하고 있다 보니 세계도 한국인들도 모두 명란젓을 일본 음식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명란젓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에서 시작된 음식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바와 우동 등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인들조차 일본 음식으로 인식할 만큼 한국식 요리법이 사라졌다는 게 참 슬픕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을 때 조금 더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동시에 발전과 세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 안녕.